안녕하세요. 웹 퍼블리셔 포트폴리오 만들기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강좌에 따른 이런 내용들은 1강과 2강의 내용은 PPT 문서를 기본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웹 퍼블리셔 포트폴리오 만들기 강좌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일단 수업 목표는 표준형의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죠. 웹 표준에 기반한 HTML5와 CSS를 통해서 구현되는 웹페이지의 기본을 익히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디자인 구현 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강좌는 HTML5와 CSS3을 이용한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jQuery를 활용해서 동적인 애니메이션 및 아작스와 같은 효과, 이벤트 처리 및 조작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스크립트 웹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작고 가벼운 객체 지향 언어로 웹페이지의 동작을 담당하는 명령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나갈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면,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웹 퍼블리셔 초급 과정이 되고요. 웹 퍼블리셔 초급 과정은 HTML5와 CSS3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HTML5와 CSS3으로 W3C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규격에 따른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언어 과정이 되고요. 웹 표준을 기반으로 사용성과 웹 접근성이 향상된 사이트 제작을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본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웹 퍼블리셔로 거듭나기 위해서 HTML5와 CSS3을 익히며 다양한 디바이스의 환경에 따른 호환을 W3C에서 규정한 웹 표준에 맞게 맞추어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관련된 사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이트에 따른 개발자 모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제일 먼저 HTML과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자, 그러면 HTML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타일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시트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HTML은 해당하는 HTML의 골격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SS 같은 경우에는 골격을 꾸며주기 위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웹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개발된 웹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개발 페이지 위치에서 관련된 스타일 시트가 제공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스타일 규칙을 저희는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현재 있는 이런 프론트엔드의 방식을 HTML5와 그리고 CSS3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챕터 1에서 배울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HTML5는 기존의 보여주기식의 정적인 마크업에서 동적인 마크업이 가능하도록 발전한 언어가 되겠고요. HTML5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API와 추가된 폼 요소들로 훨씬 더 살아 움직이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플래시 등의 외부 플러그인 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동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저희가 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시와 같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액티브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순수한 HTML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순수 HTML과 CSS를 가지고 지금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다양한 액티브엑스 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웹 표준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웹 표준은 액티브엑스 없이 구현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될 거고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제작 후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되는 거죠.
파일 사이즈 축소로 빠른 로딩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검색 엔진 노출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나 편리한 웹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차별 없이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웹 퍼블리셔 초급에 따른 이런 목차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지금 1강 내용은 지금 강좌 소개에 따른 내용이 되고 있고요. 자, 2강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파트 챕터 2와 챕터 3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강의 내용은 리셋 CSS,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주기 전에 기초적인 CSS 스타일을 리셋 CSS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익히게 될 텐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폰트 스타일, 기본적인 스타일이 되겠죠. 폰트 스타일을 지정하게 될 거고요. 폰트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불러오는 그런 웹 폰트 스타일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CSS3을 활용한 방법들로 5강과 그리고 6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퓨어 CSS를 가지고, 순수한 CSS를 가지고 드롭다운 메뉴를 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7강 내용과 유사하게 드롭다운 메뉴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강에서는 메뉴에 따라다니는 이런 라바 메뉴라는 부분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10강에서는 CSS3을 활용한 반응형 메뉴를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강에서는 반응형,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웹 코딩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12강에서는 레이아웃 패턴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3강, 자, 반응형 메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작을 하고요. 14강에서는 자,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형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PC 형식과 모바일 형식을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PC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반응형 사이트를 공부해 볼 예정이고요. 자, 이 사이트는 지금 PC 형식으로 구현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반응형 사이트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시로 한번 알아보면, 자, 지금처럼 해상도에 따라서 다른 어떤 디자인적인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반응형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15강에서는 SNS 영역을 코딩하는 기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 16강에서는 자, 플레이스홀더라는 HTML5에서의 폼 양식에 대해서 코딩하는 그런 기본들을 공부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17강에서는 테이블 코딩하는 기본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강에서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아코디언 메뉴를 제작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챕터 1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2강에서는 챕터 2와 챕터 3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부할 그런 사이트와 유사한 벤치마킹 사이트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URL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URL들은 제가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텍스트 파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URL들은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 어워드에 관련된 사이트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최신 트렌드에 대한 코드들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현재의 이 사이트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는 굉장히 이제 트렌드 있는 코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눈높이를 초급 퍼블리셔라고 정했기 때문에 초급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라고 정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코딩으로
이렇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UI에 대한 형태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는 어워즈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의 최신 사이트들이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하던 내용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 보여줄 거리라는 것들이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리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작 나는 무엇을 잘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만들어야 하나?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자, 경력자의 경우는 그동안 본인이 작업한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실무 프로젝트를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좌 내용 자체가 바로 이제 신입을 위한 강좌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강좌에서 처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초급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분들을 위한 강좌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보여줄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죠.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료 시안을 받아서 퍼블리싱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시안들 저희가 서칭을 해보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특정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재퍼블리싱 하는 경우도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많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이 상업용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거리를 만드는 것들 중에 주의해야 할 부분, 바로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제작을 하라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줄 안다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라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질문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왜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입니다. 자, 요새는 학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도 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 위한 강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자 할 때 저희가 능력 밖에 있는 내용들, 즉 저희가 희망하는 코딩 방법들을 구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 있어서도 문제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본인의 실제 역량이 되는데요.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자신이 만들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게 되면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업무에 임했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용과 자신의 실력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야근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낮춰지는 문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불행한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프로젝트에 자기가 투입이 되다 보면은 이제 아웃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말씀들은 본인의 실력의 한 120% 정도만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100%의 실력에서 20% 정도를 서칭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 해결 능력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의 능력은 사실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기 때문에 뭐 남의 것을 만들어주세요가 아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현재의 트렌드는 바로 구글로 서치된 내용들을 플러그인이라든지 CSS의 스타일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말 실력만 가지고 만들게 되면 약간의 이제 눈높이가 낮은 그런 미진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기보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간혹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무작정 참고한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단순하게 차용을 한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이들이 그 투자된 시간과 노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것이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창조하는 것들이 좋은 방안이 되겠죠. 그게 바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제 소스 보기에서 페이지를 똑같이 따내는 작업들은 그런 작업들은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는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차용을 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 감각과 그리고 이제 코딩 감각으로 이걸 채워 나갈 거냐라는 것들은 정해 나가는 게 되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저희가 이제 퍼블리셔에게 무슨 디자인적인 감각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퍼블리셔의 영역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을 일단은 이 사람이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코딩을 하는 거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화면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퍼블리셔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들은 조금 다른 의견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를 만들어도 내 실력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간간히 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는 몇 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할 줄 안다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내 실력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나를 채용하고 싶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수준의 마크업만을 보여준다거나 내 실력을 판단하기에 애매한 분량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그만큼 나를 채용할 확률을 낮추는 일이 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에는 내 실력을 빠짐없이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담을 필요가 있죠. 이는 페이지의 수량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한 페이지 안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완성도 있게 제작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완성도입니다. 자, 오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W3C 마크업 발리데이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웹 퍼블리셔로서 지원을 하는데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가 웹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작업물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하려 할까요? 자, 어떤 경우는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특정 브라우저나 특정한 IE 버전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 어떤 경우는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류가 눈으로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채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채용 담당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들다가 만 듯한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볼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채용 담당자더러 저는 퍼블리셔로 지원하는 거니까 디자인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완성도가 떨어지는 디자인은 당연히 성의 없어 보일 것이고요.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구축한 사이트를 실제 운영 URL로 연결시켜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페이지의 경우에는 개발이 붙어 있거나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의 수정 등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마크업이나 디자인 CSS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는 곧 내가 잘 만들어 두었었는데 실제 사이트의 운영 쪽에서 만지는 바람에 내 실력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퍼블리싱된 원본 작업물로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이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만족하고 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이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나 혼자 만족할 것을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는 충분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웹 퍼블리셔가 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최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고 싶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자신의 능력을 100분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영감을 주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텍스트 문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텍스트 문서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이트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이제 간단하게 좀 쉬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들, 저희가 이제 공유한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외국 지금 웹 퍼블리셔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URL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웹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소개를 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매일 매월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도 높은 웹사이트를 수상적으로 선정해서 소개하고 그런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 플래시로 제작된 사이트보다는
웹 표준을 준수하면서 HTML5, CSS3, jQuery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에 맞춰서 제작된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태그, 색상별로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훨씬 더 선택에 대한 폭이 넓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자, FWA라는 사이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저희가 봤던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워즈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 어워즈인데요. 이 두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매일 체크해서 좋은 사이트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실력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URL은 이렇게 CSS 디자인 어워즈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 유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DB컷이라는 사이트는 저희 나라 사이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사이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디자인에 입문하는 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이트가 바로 GD웹이란 사이트가 되는데요. 자, GD웹이란 사이트는 국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과 앱, 그리고 국내 워크업, 아트웍 작업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요. 국내 모바일 웹과 앱을 벤치마킹하기에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웍 아트웍이라는 페이지에서는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등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웹뿐만이 아닌 이런 시각적인 파트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1강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웹 퍼블리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개요로 전달해 드렸고요. 자, 2강에는 본격적으로 퍼블리셔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